옛날 옛적 프랑스 지방의 한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새로운 모험을 찾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에게 항상 같은 경고를 하곤 했습니다. 피에르, 마법의 숲에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곳은 무시무시한 마법사와 괴물이 산단다. 그러나 피에르는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에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자전거를 타고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사람들이 말하던 그 묘한 분위기와 색다른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피어있는 꽃들은 평범한 꽃들과는 달리 빛을 내고 있었고 작은 동물들은 사람 말을 하는 듯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피에르는 숲 깊숙이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계속 길을 가다가 어느 맑은 호수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물 위에 아름다운 백조가 있었고 그 백조는 금빛의 깃털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백조는 피에르에게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소년이여,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이더냐? 이에 피에르는 자기의 탐험 정신과 마법의 숲에 대한 호기심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백조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내 용기에 해답을 주겠노라. 너의 여정 끝에 이 숲의 비밀을 풀기 위해 내가 타고나야 할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 말거라. 갖고 있는 용기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단다. 그리고 말하길, 저 멀리 있는 가장 큰 나무를 찾아가면 길고도 아름다운 여정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피에르는 도전을 받아들여 호수를 떠났습니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독특한 나무와 괴상한 생물들이 피에르를 반겼습니다. 길을 가다 그가 만난 첫 번째 생명체는 말하는 늑대였습니다. 늑대는 피에르에게 다가오며 요청했습니다. 여행자여, 목에 걸린 이 작은 종을 풀어주겠니? 이 종 때문에 다른 늑대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단다. 피에르는 잠깐 생각한 후 늑대의 요청을 들어주었고 늑대는 테레사라는 이름의 마음씨 좋은 요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숲의 안전한 경로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피에르의 다음 시련은 숲속 깊은 곳의 사악한 마법사였습니다. 거대한 나무 앞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있는 마법사는 피에르의 용기를 시험했습니다. 너의 진정성을 보겠다.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순수하다면 세 마리의 여우를 풀어주고 각자가 진실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라. 피에르는 용감히 임했고 그가 마음과 몸을 다하여 세 마리의 여우에게 다가가 진정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자 여우들은 금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며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너야말로 진정한 용사이자 친구로구나. 마법사는 결국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피에르에게 숲의 특별한 문을 열어줬고 그는 고대부터 숨겨져 있던 빛나는 크리스탈을 얻게 되었습니다. 크리스탈의 힘으로 피에르는 마을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 숲의 유래와 마법의 감사인 비밀을 알게 된 피에르는 마을의 영웅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용기는 대대로 전해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큰 축제를 열며 축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에르는 마을의 역사상 가장 용감하고도 지혜로운 소년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에르는 마법의 숲을 방문하여 다양한 도전을 이겨내고 그 결과로 마법과 자연의 힘을 이해하게 된 특별한 소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의 여정은 마법의 숲과 용감한 소년 피에르의 여정이라는 고전 동화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작품과 이야기로 재구성되며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에 풍경이 아름다운 프랑스 지방에 라퐁텐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장미꽃 향기가 가득한 밭과 포도, 넝쿨이 늘어진 언덕이 유명했지만 더 유명한 것은 마을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신비로운 숲이었습니다. 이 숲은 마법의 숲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이 숲에 가까이 가기를 피했습니다. 일찍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해가 진 이후 숲에 들어가면 마법에 걸려 길을 잃거나 심지어는 숲의 영혼들이 나타나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은 이 신비로운 숲에 끌려들었습니다. 특히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 레올은 숲에 대한 호기심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속삭이는 바람과 함께 붉고 노란 낙엽이 흩날리던 날 레올은 드디어 그 숲을 탐험해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레올은 숲의 마법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마을 어른들이 만든 이야기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작은 배낭에 빵 몇 조각과 물 그리고 자신의 행운의 부적을 넣고는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고 나무들은 하늘을 가린 채 높은 곳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빛이 비추지 않는 곳에서 레올은 길을 찾기 위해 작은 빗줄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나무 한가운데 커다란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주변의 풍경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으며 초현실적인 평화를 느끼게 했습니다. 레올은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그의 부적을 떨어뜨렸고 그것은 호수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당황한 그는 그것을 찾아내고자 얼른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호수 물속으로 들어가자 주변 풍경이 갑자기 바뀌면서 레올은 낯선 장소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마법의 세계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꽃들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율동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잠시 멈췄다가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으며 더 깊이 탐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놀라운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말을 할 수 있는 동물들이 있었고 신비로운 요정들이 춤을 추며 레올을 환영했습니다. 레올은 문득 그곳에 살고 있는 늙은 현자에게 왜 이 마법을 어른들은 두려워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현자는 웃으며 이 숲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마법을 보인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깊은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거니와 충분한 용기를 갖고 있지 않다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레올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낸 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숲의 마법과 교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으며 그는 자신의 무용담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으나 그의 진지한 눈빛과 행동 덕분에 서서히 그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레올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마주하기 두려운 삶의 도전들을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의 숲은 여전히 존재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대한 신비로움을 가졌지만 이제는 숲에 대한 무서움 대신 경외와 존중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라퐁텐 마을은 용기와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 아직도 왕궁으로 사용되던 시절 장바티스트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바티스트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책과 예술을 좋아하는 아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그를 파리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파리에 도착한 장바티스트는 루브르의 웅장한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그곳에서 일할 기회를 찾습니다. 어느 날 장바티스트는 루브르의 한 구석에 있는 오래된 도서관에서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도서관에는 수많은 예술 작품과 고대에 관한 책들이 있었고 장바티스트는 그것들을 읽으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는 점점 루브르의 역사와 그 안에 숨겨진 비밀에 매료됩니다. 어느 날 밤 장바티스트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 이상한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전설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루브르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보물과 그 보물을 지키는 수호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책에서는 세상의 참된 아름다움을 찾는 자, 진정한 수호자가 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장바티스트는 그날 이후로 그 문구가 마음에 남게 됩니다. 몇 주가 지나고 루브르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그림자가 나타나고 예술 작품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겁을 먹고 루브르에 유령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장바티스트는 전설에 나오는 수호자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심을 한 장바티스트는 그날 밤 루브르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그는 전설의 책에 적힌 대로 비밀스러운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 고대 유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조각상과 함께 양면 거울이 있었습니다. 거울을 마주한 순간 장바티스트는 거울 속에서 자신과 닮은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거울 속의 인물이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거울 속 인물은 루브르의 수호자였으며 지금까지 수백 년간 잠들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장바티스트가 전설의 진정한 수호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루브르와 그 안의 모든 예술 작품들을 보호할 힘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바티스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루브르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장바티스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루브르를 보호하며 고대 유물과 예술 작품들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보살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밤에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고 유령, 소문은 한때의 우스갯소리가 되었습니다. 장바티스트는 세월이 흘러도 루브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키며 그 안에 담긴 예술적 유산을 후세에게 전하는 수호자가 되어 남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장바티스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동화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라 플레르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 플레르는 아름다운 들판의 꽃들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단조롭고 평범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젠가 위대한 모험을 떠나고 싶다는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망은 마을 외곽의 앙리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낡은 제과점에서 시작되었죠. 앙리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뿌티슈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앙리의 뿌티슈는 단지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라 플레르는 할아버지의 제과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제과점에 들어서자마자 알싸한 버터 향과 함께 라 플레르는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앙리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꿈꾸는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에게 딱 맞는 뿌티슈가 있단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특별히 만든 뿌티슈를 건네주셨습니다. 뿌티슈를 한 입 빼어문 순간 라 플레르는 마법 같은 세상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눈을 뜬 곳은 알프스 산맥의 정점, 하늘 끝에 핀 거대한 꽃들의 정원이었습니다. 이곳은 나 피오레타라는 이름의 신비한 장소였으며 그곳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의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죠. 라 플레르는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아한 색깔의 나비와 겉옷을 벗고 노랗게 빛나는 꿀벌, 노래하는 새들이 그녀의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라 플레르는 하늘을 날고 거친 강을 건너며 신비로운 존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여정은 나 피오레타의 지킴이 거대한 꽃 왕국의 여왕을 만나 그녀의 슬픔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왕은 감정이 메말라 있었고 꽃들은 시들어가고 있었죠. 라 플레르는 자신의 진심과 우정을 담아 여왕에게 말을 건넸고 그 순간 모든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여왕의 감정이 살아나자라 피오레타의 모든 생명체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라 플레르의 마음은 따뜻해졌고 그녀는 결국 자신이 겪고 싶어 했던 삶의 위대한 모험을 마쳤음을 깨달았습니다. 모험을 마치고 돌아온 라 플레르는 제과점의 문을 열고 나서던 앙리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한 입의 뿌티슈가 그녀에게 준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 바로 자신을 발견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라 플레르는 더 이상 꿈만 꾸는 소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현실 속에서도 작은 모험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뿌티슈가 전해준 교훈은 언제나처럼 그녀의 가슴 한켠에 반짝이며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